생각을 한 군데 집중하는데 그 집중하는 방법과 그 집중 수단, 집중처가 화두입니다. 정치인들이 뭐가 화두다 하는 얘기 가끔 해요. 요즘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화두라는 건 그냥 하나의 억구입니다. 그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화두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온 한 1700가지, 1700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1700공안인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스님들이 깨달은 억구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화두가 이제 생기느냐면 깨달은 큰 스님한테 소문을 듣고 외철리 길을 찾아서 걸어가요. 가서 인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여러 마디를 뭐 이렇게 참아시면서 오래 질문을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딱 했을 때 그 깨달은 분은 긴 얘기 또 안 씁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답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은 알 수 없는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 그 덕 높은 깨달은 스승을 그렇게 몇 달을 걸어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부처님이 본 뜻이 뭡니까? 부처님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유명한 그 화두가 있어요. 부처가 뜰 앞에 잣나무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고서는 그냥 그게 끝이에요.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인지는 한마디 덧붙이는 게 없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물러나와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화두예요. 깨달을 때까지. 또 부처가 뭡니까? 뭐라면 뒷간에 떡막대기니라. 그 간시골이랑 뒷간에 시골이 아마가 떡막대기 모양이지. 간시골. 또 뜰 앞에 잣나무는 정전백수자. 정전이 뜰 앞이죠. 그 백수자가 잣나무인 거예요. 그런 화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또 재밌는 화두,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판치생무라는 화두가 있어요. 판치는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앞니빨에 털 난 게 부처니라. 앞니빨에 털 난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냥 단순히 그 한 가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당연히 궁금하죠. 계속 그거 왜 그랬을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이에요. 그 의심이 깨달은 순간에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 한 억구를 깨달을 때까지 그 한 생각만 몰입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화두 수행입니다. 근데 수행을 또 참구라고도 하고 또 그 화두를 든다고도 그래요. 스님들 사이에 이제 화두 든다. 근데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되려고 하면 그냥 화두에 집중한다 하는 표현이면 든다면 전부 이렇게 뭘 드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화두가 어떻게 생기는데 화두를 들라고 자꾸 하나. 그 잘못하면
전혀 다른 오히려 망상으로 봐야지. 근데 보통 화두 든다. 또 그냥 이제 화두에 몰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 화두 똑바로 들어 이런 식으로, 화두 들고 앉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그러면 화두 들으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화두 그렇게 깨달은 분들이 1700 공안이라고 있어요. 공안이 또 화두입니다. 근데 1700 공안을 땐 공안 참고, 그러니까 화두 참고, 공안 참고 같은 뜻이죠. 이제 용어를 자꾸 불교 용어 전문 용어만 쓰면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지. 화두 들고, 화두 똑바로 들고, 똑바로 집중하고, 참고, 화두 참고. 이러면 이게 참고가 뭔지. 그 용어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는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실참할 때 이목고라는 이제 화두에 한번 집중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이목고라는 건 이제 중국 화두 한문으로 하면 시신마라는 세자입니다. 이시자, 신마는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인데, 경상도 말로 스님들이 이제 경상도 스님들이 경상도 사투리에 네 이름이 먹고, 이런 무엇이냐를 먹고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인데, 이것은 어느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1700 공안 중에 그 덕 높은 깨달은 이제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절을 올리고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절을 한 번 하니까 어디서 물건인고, 무슨 물건이 왔는고 이랬어요. 자기를 무슨 물건이 왔느냐 이거 절하는데, 그러니까 말문이 딱 막혀버려. 내가 도대체 무슨 물건이지? 근데 도대체 내가 뭐냐? 내가 무슨 물건일까? 내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말문이 딱 막혀서 질문도 못하고 들어와서 도대체 내가 뭔가. 그리고 의심을 계속 하면서 수행을 한 거예요. 집중을 한 거예요. 딱 한 생각에 박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목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나냐, 내가 무엇이냐,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몸이 나고 마음이 몸이고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 수행을 마음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다 보면 정신과 몸은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가도 알아지고, 또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지고, 그건 이제 수행할수록 자세하게 알아지는 거죠. 그게 자기가 이제 객관적으로도 보이고, 꿈이 뭔지, 현실이 뭔지, 나란 존재가 뭔지, 나란 존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않고도 평생을, 물론 살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이 먹을수록 들 수가 있죠. 어렸을 때야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또 이렇게 어려운 세상, 코로나 때문에 3년씩 마스크 쓰고 싶어서 씁니까? 모든 세계적인 경제, 정치 지금 아주 난리죠. 또 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죽어야 됩니다. 이런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뭐냐. 그게 이제 이목구예요. 그러니까 이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내가 도대체 뭐냐. 나란 존재가 무엇이 나란 존재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게 이제 이목구 화두, 내용입니다. 뜻이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또 다리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발목도 돌려주시고. 근데 꼭, 아까 가르쳐 준 자세로, 그 이제 처음에 생각이 마음대로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앉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숙달이 되면, 잘 집중이 되면, 24시간 의자에 앉아서든, 걸어 다니면서든, 뭐 누워서든, 그냥 마음만 집중하면 되니까, 도대체 이먹고, 내가 뭔가, 그 뭐 자세는 크게 신경 안 쓰여도. 근데 우선 당장 절인 게 문제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편하게 앉아보시. 뻗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따가 10분 딱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앉아서 그냥 마음속으로 단순하게 이먹고만 반복하시면 돼요. 거기서 다른 생각으로 빠지면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와서 단순하게 한 가지 생각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뭔가. 이 먹고. 그걸 세 글자로. 이 먹고. 이는 나고. 이 먹고. 요 한 생각만 하시죠. 이게 절에 가면 15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10가지. 소그림이 벽화로. 그 유튜브 네이버 찾아보시면 그게 이제 이렇게 화두 집중하는 방법을, 그 수행 방법을 소를 길들이는 10가지 야생소를 발견해서 밧줄을 갖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해서 밧줄을 묶어서 길을 들여서 끌고 다니고 안정을 시켜가지고 타고 집에 들어와서 예양간에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게 7번째 그림인가 되고 10가지 그림은 이제 또 3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서로 이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러다 다 이제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는 건 이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중생제도를 한다. 이런 입전수 마지막 그런 이제 그 10가지 그림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화두 집중하는 걸 소를 길들이는 것처럼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길을 들이는 거예요. 야생소를 길들이듯이 그렇게 비유를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망상으로 빠져요. 마음이 안 가라앉아요.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안 쉬고 멋대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온 그걸 가라앉히고 딱 편안하게 무념 상태,
정이라고도 하고, 입정, 또 선정,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길들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야생수 잡아서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근데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야생수가 길들여지듯이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고 날뛰지 않고 이제 길이 들여집니다. 처음부터 될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딱, 그 망상을 파도에 비유를 했어요. 스님들이. 바닷물이 잔잔할 날이 없죠. 그래, 그 잔잔하게 이제 항아리 속의 물처럼 가라앉으면, 항아리 속의 물을 들여다보면 거울처럼 얼굴이 비쳐요. 그런데 바다는 그 파도가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래 이제 용이 잡는다 하는 또 비유를 하도 그렇게 비유를 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수행 방법 중에 이제 그 어록에 깨달은 분들의 어록이 그 마음이 뛰노는 걸 이제 용의 작용으로 옛날에는 용이 이제 파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제 용을 잠재운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 그래 이제 마음의 그 파동을 없앤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렇게 뇌파라고 하죠. 생각을 하면 뇌파가 움직입니다. 그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뇌파 나오는 거 보셨죠? 거짓말 탐지기가 뇌파 측정하는 건데, 그건 이제 거짓말 할 때는 막 뇌파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참선에서 마음이 가라앉혀지면 그 뇌파가 거의 이제 수평 상태로 편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요즘은 다 측정이 되는 시대니까요. 그게 이제 선정해야 된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수행자들은, 거짓말 탐지가 물론 그런 걸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컨트롤, 마음을 가라앉혀서 움직이질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 탐지기 뭐 시험 당할 리도 없지만 그런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지. 화두에 집중하고 한 가지에 딱 집중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을 때 그걸 이제 선정 또 삼매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신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그런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건 이제 자기 그 전생도 볼 수 있고, 또 미래도 볼 수 있고. 이게 미래는 자기가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냥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궁금한 게 없어. 근데 과거 같은 건 또 궁금해서 과거도 궁금하지가 않죠. 그런데 보여져. 그 영화처럼 쫙 보여져요. 또 그런 선정이 되어 있으면 이 우주, 우리 자기 전생 이런 거 보는 게 이제 그 텔레파시의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공작 과학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전 세계가 펼쳐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우주 여행도 할 수가 있고. 근데 원체 힘드니까 요즘은 또 좋은 세상이고 힘들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수행은 자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지금 10분 있어도 힘들죠? 하루에 10시간 이상 이렇게 평생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이제 진짜 풀뿌리 캐먹고 하면서도 그래
수행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세계적으로. 요즘은 이제 너무 편해지니까, 이 춥고 배고파야 그런 이제 수행도 열심히 하는데, 이거 뭐, 재밌는 세상이 되노니까,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심심하지가 않아요. 요즘 텔레비, 컴퓨터 뭐, 너무, 미디어가 많으니까.